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입니다. 상근 장원급제, 상장급제. 네. 너무 억지로 만든 말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장원급제 할까요? 장원급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어쨌든 상근이 되신 거를 우리 MC 장원 축하드리고요. 예, 제 꿈이었습니다. 네, 말말말의 심사위원 미디어 전문 기자 정상근 기자. 네, 반갑습니다. 비유의 달인 되셔야 됩니다. 네.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역시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 감사패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말씀입니다. 역시 이번 주에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우리 정상근 기자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말이 나오게 된 사건 자체는 굉장히 이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네. 20개월 영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끔찍한 범죄이긴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X는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물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문의 일패. 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SNS에 또 다시 글을 써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본인을 이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 자신부터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 보수우파 괴멸 수사에 앞장섰던 이 지난날 적폐 수사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되자는 것이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수사 지시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하수인처럼 이 정치 수사를 감행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라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악당입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정상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직결 처형식 대책으로 이제 추진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고요. 네. 이 초법적인 권력 사용 그리고 인권 유린 등의 의혹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필리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가 이 표현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정상회담할 때 두테르테 대통령 만나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그럴 수 있지만 대선에서 대통령을 준비하는 정상이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하에 대통령이 돼서 이제 수교국입니다. 필리핀이 1949년에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쳤어요. 일찍 수교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방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날 일이 충분히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만나면 어떻게 혹시라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눈빛을 피하려면 또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피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자, 두테르테 대통령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다는 게 남의 나라 정상으로 비유를 해서 그런 건데 이게 부적절한 비유나 맞습니다. 좀 이게 안 맞는 비유 이런 표현들도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윤희숙 의원이 이제 대권 도전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이제 국민의 삶을 망치는 탈레반이다. 이 탈레반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가시나 그랬어요. 탈레반이 권력을 잡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거기도 이제 탈레반이 한 국가를 책임지는 여당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네. 거기 가서 정권을 왜 찾아오실까? 근데 이제 또 윤희숙 의원이 이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받으면서 역풍을 또 받았거든요. 그 표현을 자기가 또 받고 있어요. 땅레반이라고 막 조롱 표현이 또 있거든요. 네, 땅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NS에서. 자, 다른 의원들도 이제 두테르테 설전에 합류했는데 장성민 전 의원은 건달?
뭐 이런 표현 쓰셨죠. 네, 장성민 전 의원의 비판도 좀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주한 필리핀 대사를 찾아가서 이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건 또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식 건달 정치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한국과 우방국 필리핀과의 이 국가 외교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면서 국익 침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 윤석열 캠프 측에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네, 이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오늘 MBC 라디오 김정부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두테르테가 아니라 두테르테식이었다. 두테르테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형사법 절차에 이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다. 라고 이제 윤 전 총장이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특정 사람을 언급한 건 아니고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인권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들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해명이 돼요? 두테르테는 안 되고 두테르테 실은 된다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제 상대방의 정상을 비판하는 것은 맞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두테르테가 아니라 두테르테식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정상근처럼 살지 마, 정상근식으로 살지 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신장이나 신장식이나. 그러니까 신장이나 신장식이나. 예. 신장 개업일 때와 신장식 개업일 때는 좀 다르지만, 아니 무슨 식으로 살지 마, 무슨 누구 두테르테와 두테르테식이 이게 구분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비판을 하더라도. 뭐 재미있는 비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냐. 예, 보니까요. 쫑이님이 문자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 정상에 대해 막말해도 되나요? 피스님은 난 그래도 홍준표 응원. 아이디가 평화로 보시네요.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양당 중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홍준표 의원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사형제도 언급도 그렇고요. 저런 놈 그냥 바로 나오시죠. 근데 저분은 그분은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두테르테 대통령 언급을 홍준표 의원도 하고 윤석열 전 총장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훨씬 더 지금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후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 듣는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인데요.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이제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뭐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들으시죠.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김어준 공장장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왔던 얘기죠. 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맥락을 알아야 암적인 존재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 이제 친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행위여서 잘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이제 김어준 씨가 친정은 결혼한 사람의 부모 형제가 이 친정을 의미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 이제 김재원 최고가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을 듣는 거다라고 바로 이제 맞받아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그 공장장이랑 같이 뭐 유튜브 녹화하는데 암입니다. 본인을 암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뭐 두테르테와는 다르게 우리가 암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외교적 결례도 아니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뉴스공장 고정 출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김어준 공장장 향한 발언들이 뭐 굉장히 센 발언들을 그냥 앞에 두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몇 번 있었죠. 지난 6월 23일에도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계시는 거 보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곧바로 잘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그런 거 보면 참 오세훈 시장 좋은 분이다라고 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다. 큰일 나죠. 오세훈 시장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 미디어 재단 TBS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단에는 시장님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위반됩니다. 잘못 개입하시면.
자, 또 공장장 향해서 앞에 두고 뭐 이런저런 그 뼈 아픈 얘기,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사실 김어준 공장장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어준 공장장 때리기 발언만 하면 이 언론에 엄청 소개가 되거든요. 기사가 그렇죠. 쏟아집니다. 그래서 네. 약간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 없으면 가장 서운해하실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지난 말들이 4월이었죠. 있었죠? 홍문표 예.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B급 언론인으로서 지금 김어준 씨는 최고의 절정기를 맞고 있다. B급. 그러면서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 하면서 은퇴 권유를 합니다. 김어준답게 현명하게 처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잘 나갈 때 그만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어준 공장장이 또 이제 그대로 가만히 받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이다. 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었습니다. A급이 될 때까지. 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둘러싸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뭐 한 말씀 하셨네요. 김어준 공장장한테. 네. 뭐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 또 윤희숙 의원도 김어준 공장장에게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좀 이런 방송 중간에 이렇게 게스트랑 얘기를 하다가 이 게스트가 이 면전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스러운 말들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네.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네. 그 이렇게 농담을 농담으로 받고 또 이렇게 위트를 위트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네. 예. 근데 일단 김어준 공장장이 굉장히 맷집이 세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암적인 존재라는 표현에도 보통 제가 암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영어로 하면 암이네요. 암이 영어였습니까? I'm 이렇게 되는 I'm am. 영국가 나오셨는데 발음이 좀 네. I'm am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줄여서 영국식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예. 네.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시네요. 예. 네. 어쨌든 뭐 김어준 공장장이 굉장히 좀 유쾌하게 받아서 크게 또 비하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 김재현 최고위원도 홍준표 의원만큼 요새 언변이 화려하신데 그만큼 또 구설에도 많이 휘말리고 있어요. 어떤 네. 말씀들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들 지금 시전하고 계신지. 네. 그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전 또 기억나요. 이 민주당에서 한참 이 경선 과정에 네거티브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김어준 공장장이 질문을 하자 박 터지게 싸우다가 당이 두 동강 났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셨었거든요.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고. 근데 김재원 최고가 하니까 또 그냥 그렇게 또 그냥 농담처럼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또 이제 한 유튜브 채널 봉원반점 정봉주 전 의원이랑 김재원 최고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제 홍 의원과 손잡을 생각 없냐는 물음에 없다.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마음에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봉원반점에서 하차하셨더라고.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회인가 2회하고 바로 그냥 바로 하차하셨던데요. 그만뒀습니다. 예전에 그 홍준표 의원한테 이제 홍감탱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었는데 예전에 저 홍준표 의원은 또 장인 영감탱이라고 불러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사실은 이해찬 대표한테도 뭐 한 소리 하셨었어요. 한 말씀 하셨어요. 김재현 의원이. 그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라는 얘기에 이제 택시기사에게 들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이죠.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그러자 이제 택시기사에게 본인이 들었다라면서 그럼 2년 안에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쎄한데 사실. 많이 쎄합니다. 이게 생명과 관련된 농담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자, 하여튼 간에 이번에는 김재원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리 두 번째 올라왔고요. 자, 다음 세 번째 후보입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광주에서요, 알몸으로 전동 킥보드 타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참 말 자체는 참 좋은데 사건이 참 아름답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난달 이제 16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광주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시내를 한 20분이나 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이 여성을 이제 뒤에서 끌어안았는데 이 여성분이 당연히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앞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팔과 다리에 이제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범행 후에 이 남성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또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후에 그 범행 5일 만에 이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남성은 이제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했고요. 또 범행 일체를 자백을 했고 남성을 또 그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뭐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은 생 동안 누릴 자유를 한 방에 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만 느끼셨으면 그냥 공연 음란 정도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공연 음란으로. 근데 법적으로 걸릴 게 좀 많죠. 예. 그러니까 자유만 느끼셨다 이러면 공연 음란 정도일 수 있었을 텐데 여성을 왜 자유를 느끼다가 왜 여성을 뒤에서 껴안느냐고요. 그런데다가 팔 다리에 타박상 입었으면 성추행, 뭐 상해.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도 하셨더라고. 술도 먹었으니까. 이거 킥보드도 전동 킥보드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돼요. 뭐 작은 사안이긴 하지만 이 술 먹고 또 옷은 안 입으셨으니까 당연히 헬멧도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네. 아니 다 옷을 안 입으셨는데 헬멧만 쓴 것도 또 그 이상하잖아요. 다 괜히 상상되잖아. 그러니까 헬멧 안 쓴 것도 사실 경범죄긴 하지만 벌금 물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면허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안전모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런 거 따야 되거든요. 뭐 이거 이분 자유 너무 심하게 느끼셨네.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결과적으로 아무튼 CCTV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범행이 이루어졌지만 성추행, 교통사고 뭐 이런 둘 다 입증이 어려운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CCTV가 있어가지고 입증이 다 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상근 장원 어디에 한 표 행사하시겠습니까? 장원부터. 네. 일단 그 홍준표 의원을 저희가 저번 주에도 드렸었나요? 드렸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김재원 최고에게 한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의 앞뒤를 딱 듣고 뭔 소리야라고 바로 나왔던 게 3번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저도 3번입니다. 자유를 느끼고 싶었다.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 이분 이 자유남 분께서 받으셨겠네요. 우리 유플레님께서는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유를 많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에 걸맞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